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경제의 김흥록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덮치고 있는 파타고니아 조끼 불황, 미 감원 칼바람, 화이트 칼라만 덮쳤다. 이 파타고니아의 조끼와 감원, 그러니까 해고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미국 기업들의 정리 해고 칼날이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건설 근로자 등 현장직의 인력난은 여전하지만 사무직 일자리는 유통업계부터 월가 금융사에 이르기까지 감축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월가 사무직 인력들이 즐겨 입는 의류 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파타고니아 조끼 불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전국적으로 모기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모기지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웰스파거 외에도 시티그룹과 바클레이즈가 지난달 각각 50명, 200명을 해고했고 골드만삭스 또한 이미 수백 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미국 내 주요 업종별 구인 공고 급감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 급감하는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호한 일자리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에서도 사무직을 겨냥한 감원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달 전체 인력의 13%인 11,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냅챗은 내년까지 매출 성장 둔화에 대응해서 총 직원의 20%인 1,0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리해고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체 직원의 3%에 해당하는 최대 10,000명의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인데 감원 대상 대부분이 사무직 관련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학교 마케팅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파타고니아 조끼 경기 침체라고 칭했습니다. 의류업체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플리스 집업 조끼는 고소득 화이트 칼라들의 유니폼으로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취업 사이트 집 리크루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아 폴락은 통상 침체기에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가 먼저 일자리를 잃고 불황이 한층 심화되면 사무직 전문가들이 해고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우 분명한 화이트 칼라 중심의 불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했던 업종부터 해고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을 과도하게 많이 뽑은 탓에 이와 같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까 급격하게 인력을 줄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팬데믹 초기 블루칼라 근로자를 대량 해고했다가 지금은 인력 부족이 허덕였던 학습 효과도 원인으로 꼽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축원이 미래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아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상으로는 아직 파타고니아 조끼 불황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퇴사자 수는 400만 명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구인 중인 일자리는 전월에 약 1069만 개에서 1033만 개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만 개를 넘습니다. 이 추세라면 노동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9개월이 더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이례적인 강도의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확실하게
내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반도체 관련된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뉴스 24의 민혜정 기자님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2030년 한국을 꺾고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협회는 중국의 팹리스가 위협적이고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 같은 이점도 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경제로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2030년 한국을 꺾고 세계 반도체 2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에서 2025년 16%, 2030년 2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치는 2030년 한국 점유율 전망치인 19%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예측이 맞다면 2030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2위 반도체 국가가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점유율은 46%에서 36%로 줄어들어서 중국과의 격차가 13%포인트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팹리스가 급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팹리스는 2020년 기준 1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위 20개 중국 팹리스 기업의 매출은 2017년 122억 달러에서 2020년 244억 달러로 2배나 늘었습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투자가 2020년 전년 대비 366%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약 70%가 팹리스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결성한 협회인 만큼 SIA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구 개발과 세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상 반도체 관련된 아이뉴스 24의 민혜정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과 기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